자, 지금까지 NMOS 또는 CMOS로 실제 로직 게이트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런 게이트들을 사용을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에는 앞에서 1장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칩 방법이 있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스텀 칩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방법을 차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칩 방법을 살펴보면은 가장 예전에 많이 사용했던 칩들이 7400 시리즈라는 표준 칩들이 있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와 같이 듀얼 인라인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듀얼 인라인 패키지라는 것은 이 패키지 모양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즉 바퀴가 한 줄로 쭉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인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패키지 형태인데 이렇게 핀이 한 줄로 쭉 늘어서 있는 모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죠. 두 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듀얼이라는 것이 붙어 있죠. 그래서 줄여서 DIP, DB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안에 기본적인 게이트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7404라는 칩인데 그 안에는 이와 같이 NOT 게이트가 전부 6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전원을 공급하는 VDD 그라운드 핀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칩의 핀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반달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반달 모양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위쪽이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7400 시리즈 스탠다드 칩에는 뒤에 요 두 자리에 여러가지 다른 번호가 붙게 되고, 이 다른 번호에 따라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롤리 게이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스탠다드 칩을 사용을 해서 실제 회로를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이런 스탠다드 칩은 PCB, Printed Circuit Board라고 그러죠. 이런 PCB 기판 위에 놓고 서로 연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PCB 기판 안에 밑면이나 또는 윗면에 그 동판이 있고, 이 동판을 부식시켜서 여러가지 연결 패턴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한번 구현해보는 예를 여기 그림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7404, 7408, 7432 이 세 가지 칩이 각각 NOT 게이트, AND 게이트, OR 게이트를 6개, 4개, 3개 이렇게 담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이트들을 PCB 동판의 패턴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서 원하는 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입력이 X1, X2, X3 3개가 되고요. 출력 F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X2 바가 필요하죠. 그래서 X2가 들어가서 NOT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면 X2 바가 나오게 되고요. X2 바하고 X3를 AND 시킨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2 바하고 X3가 들어가서 X2 바 X3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X1하고 X2의 AND 값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두 개의 항이 OR가 돼서 F 값이 나오도록 되는 이런 회로를 PCB상에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현 방법의 특징은 쉽게 PCB 납땜에 의해서 어떤 원하는 로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예전에 아주 많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스탠다드 칩의 종류에 따라서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칩들도 나와 있습니다. 74244인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고 그러죠. 8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징이라고 하면은 4개씩 이렇게 묶어서 이네이블 시그널을 하나만 주면은 이 4개가 한꺼번에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스탠다드 칩의 경우에는 낱개의 게이트뿐만 아니라 이 게이트들을 몇 개씩 묶어서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게이트 블록들도 구현되어 있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며 두 번째 방법이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PLA를 살펴보겠습니다. PLA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어레이의 약자로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주어진 디바이스에다가 프로그램해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디바이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PLD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블랙박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우리는 이 입력들 중에서 몇 개만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력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이 입력하고 출력 간의 어떤 함수를 외부에서
지정해 줌으로써 그 함수가 이 칩상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준 것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들이고 대표적인 것이 PLA입니다. 자, 그러면 PLA의 일반적인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이 구조는 실제 구현되는 구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일반적인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3개의 블록으로 구현되어 있고요. 먼저 입력들이 첫 번째 블록으로 들어가게 되고 출력들이 이와같이 마지막 세 번째 블록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블록은 주로 버퍼나 인버터, 낫 게이트들이죠. 이런 것들로 돼 있고 들어오는 시그널들을 각각 버퍼링 하거나 혹은 낫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입력의 개수가 n개라 그러면 이 첫 번째 블록의 출력은 2n개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시그널들을 하나는 인버팅 시킨 형태로 또는 인버팅 시키지 않은 형태로 이렇게 쌍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것은 AND 플레이로 들어가서 여러 개의 프로덕트 텀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K개의 프로덕트 텀이죠. 즉 AND 플레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입력 변수들이 NOT 게이트를 취하거나 혹은 NOT 게이트를 취하지 않는 형태로 AND 되어서 여러 개의 프로덕트가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프로덕트들을 OR 게이트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출력 함수들이 남게 됩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sum of product 형태의 어떤 함수들이 n개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이런 PLA에서 어떻게 원하는 논리 함수가 구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논리 함수 F1, F2를 이와 같이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PLA 구조를 여기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설명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블록은 3개의 입력을 인버팅 시키거나 혹은 인버팅 시키지 않은 형태로 출력하게 됩니다. 여기 버퍼는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논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AND 플레인의 경우 여기서 들어오는 6개의 선 중에서 몇 개만을 4개의 AND 게이트에 이와 같이 연결합니다. 이때 연결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이와 같이 퓨즈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퓨즈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퓨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트랜지스터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퓨즈를 사용한 연결을, 커넥션이죠. 이것을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원하는 그런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OR 플랜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프로덕트 텀들만 골라서 OR을 시켜서 그것을 함수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프로그래머블 커넥션이라고 하고 있죠. 이런 퓨즈를 사용을 해서 연결을 이어주거나 끊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자세히 살펴보죠. 각각 프로덕트 텀이 여기 4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AND 플랜에서 나오는 프로덕트 텀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 프로덕트 텀이 한 번 또는 2번씩 각각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로덕트 텀의 경우에는 F1과 F2 모두 사용이 됐죠.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F1과 F2에 모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프로덕트 텀은 각각 한 번씩 F1하고 F2에 사용이 됐다는 거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PLA를 표현할 때 앞에서 본 그런 그림은 그리기가 훨씬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더 간략화한 스키매틱을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두 개의 함수는 앞에서 봤던 함수와 동일합니다. 앞에서는 이 AND 게이트 또는 OR 게이트 앞쪽에다가 퓨즈를 표시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X1 또는 X1 바에서 연결된 상황을 이와 같이 중간중간에 교차점에 X를 표기해서 퓨즈의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과 비교해 보면은 앞에서는 여기 이 AND 게이트, OR 게이트 앞단에 퓨즈로 표현했던 것을 분산시켜서 이렇게 교차점에 X자로 표시해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그리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X로 표시된 연결도를 쫓아가서 함수가 제대로 구현됐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프로덕트 텀 X1, X2는 F1하고 F2에 각각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덕트 텀, 세 번째 프로덕트 텀,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로덕트 텀이 이와 같이 연결돼서 F1, F2에 각각 OR 형태로 묶여서 나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PLA를 살펴봤고요. PLA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PAL인데 이 PAL은 프로그래머블 어레이 로직이라는 것입니다. PLA하고 차이점은 AND 플레인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오화 플레인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오화 플레인이 프로그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연결이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ND 플레인을 프로그램을 해서 원하는 함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개의 함수를 여기서 예를 들어보죠. F1하고 F2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요. 이런 함수는 각각 두 개의 곱을 합으로 출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OR 게이트의 연결이 이미 두 개씩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자체도 이와 같이 두 개의 곱을 합으로 하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야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보다 좀 더 복잡한 경우도 처리할 수 있도록 회로를 좀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다시 해봤습니다. x1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x2가 들어오고 있고 x3 바가 들어오고 있죠. 이 텀이 p1으로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x1 바, x2, x3가 아까 p2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되어 있고요. f2의 경우에도 같이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1 바, x2 바죠. 그 다음에 여기는 x1, x2, x3 바입니다. 그것이 각각 p3, p4로 돼서 합이 돼가지고 f2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PAL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오화 플레인이 고정돼 있어서 구현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한은 조합회로만, 즉 나중에 반대되는 개념인 순차회로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시겠는데, 이 순차회로를 구현하려면은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흔히 플립플랍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순차회로를 구현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플립플랍을 뒤에 달아주는 형태로 그 기능을 다양하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현하고자 하는 논리식이 항상 두 개의 프로덕트에 합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출력값이 다시 AND 플레인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수식도 구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 PLA와 PAL과 같은 프로그램 오브 디바이스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래밍 유닛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PAL 또는 PLA 칩을 집어넣고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그 내용이 PAL 또는 PLA에 프로그램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프린티드 서킷 보드죠. 이런 보드상에는 이와 같은 소켓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켓에다가 아까 같은 프로그래밍 유닛에서 프로그램되어 있는 칩을 이와 같이 꽂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칩의 특징은 프로그램된 내용이 비휘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그 값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을 인시스템 프로그래밍과 대별돼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 이름을 플라스틱 리드 칩 캐리어 패키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PLCC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칩을 보드에서 떼어내서 프로그램 한 다음에 다시 칩을 보드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를 PLCC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PAL 또는 PLA 같은 칩은 거기에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논리 함수의 복잡도가 제한적입니다. 즉 함수가 커지게 되면은 구현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큰 함수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가 CPLD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플렉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약어가 되겠죠.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앞에서 배운 PAL 또는 PLA 블록들을 여러 개 한 칩에 묶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칩에 이같이 여러 개의 블록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와이어들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외부의 연결을 위해서 아이어 블록들도 이와 같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아이어 블록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실제 핀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PLCC 방법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PLCC는 그 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외부 연결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개수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PLCC를 사용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파일 같은 블록들을
여러 개 포함하고 그런 것들의 연결을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I/O도 늘어난 것이 CPLD의 특징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CPLD의 한 부분을 자세히 줌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일같이 생긴 블록들이 여러 개 있고요. 그 중간에 프로그래머블 인터커넥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인터커넥트를 프로그램해서 원하는 연결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 좀 더 복잡한 형태, 즉 컴플렉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들을 프로그램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CPLD는 핀의 수가 많아져서 PLCC 같은 패키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쿼드 플랫 패키지 QFP라는 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 밖에도 볼그리드 어레이 패키지 같은 것들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핀이 좀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얼핏 보면 PLCC하고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핀 간격이 훨씬 더 세밀해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핀의 개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CPLD를 프로그램하려면은 PLCC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드상에서 프로그램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JTAG 포트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JTAG이라고 하면은 원래 Joint Test Action Group이라는 용어의 약어입니다. 이것은 테스트를 어떻게 보드상에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한 그룹이 표준으로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사실상은 테스트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CPLD를 프로그램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JTAG에서 사용하는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칩 테스트라는 것이 있고 보드 커넥티비티 테스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모두 JTAG으로 테스트가 되며 그 방법을 JTAG이라는 표준을 통해서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드상의 JTAG 포트로 데이터를 직렬로 이렇게 넣어주거나 직렬로 빼나갈 수가 있는데, 이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칩에서 입력에 대한 출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혹은 칩하고 칩 사이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들을 JTAG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JTAG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은 실제 이런 테스트 목적이 아니라 칩상에 프로그램하는 데이터를 직렬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다시 설명하지만 앞에 있는 PLCC 방법하고 차이가 있죠. PLCC는 칩을 보드상에서 떼어내서 프로그램 유닛에서 프로그램한 다음에 다시 보드상에 끼워 넣는 방법이고, CPLD의 경우에는 JTAG 포트를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 데이터를 직렬로 칩 속에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의 가장 대표적이고 잘 쓰이는 디바이스가 FPGA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FPGA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상업용 또는 실험용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먼저 칩 전면에 로직 블록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또한 외부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한다거나 또는 계산된 결과를 외부에 전달하기 위해서 I/O 블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로직 블록하고 I/O 블록들을 프로그램으로 서로 연결하거나 끊어줄 수 있는 블록들이 인터커넥트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커넥트 스위치를 프로그램함으로써 연결을 이어지거나 끊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이와 같은 로직 블록에 구현을 하고 그 로직 블록하고 블록들을 묶을 경우에 인터커넥션 스위치들을 프로그램하게 되겠죠. 더 묶어서 더 큰 로직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I/O 블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밖으로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가 FPGA입니다. 자, 다음은 FPGA 펑션 유닛에 어떻게 프로그램하는지,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어떻게 프로그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펑션 유닛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LU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lookup table이라는 것인데, 테이블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앞에서 배운 truth table을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LUT의 구조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입력이 있을 경우 내부에 4개의 메모리를 이와 같이 갖게 됩니다. 이 메모리에는 0 또는 1의 값을 저장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는 입력이 2개인 truth table에 이 출력 값을 그대로 저장하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truth table의 출력 값을 그대로 이 4개의 메모리 셀에 저장해 놓게 되면은 입력에 따라서 이 4개의 값들 중 하나를
출력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력이 11일 경우에 먼저 x2가 1이면은 두 번째, 네 번째를 여기까지 끌어내게 되고 x1이 1이면 그 중에서 특히 요 네 번째만을 출력에 전달하게 됨으로써 트루스테이블의 마지막 값이 출력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함수 x1바 x2바 5와 x1, x2의 값을 이 LUT에다가 1001이라는 값을 넣어줌으로써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FPGA LUT는 흔히 입력이 2개인 것보다 3개인 것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입력이 3개이면 마찬가지로 트루스테이블의 크기가 8개의 출력으로 더 확장되게 됩니다. 따라서 내장되는 셀도 총 8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8개의 셀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이 멀티플렉서 트리라고 그러죠. 이 멀티플렉서 트리도 이와 같이 더 복잡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력이 101일 경우에 이와 같이 x3는 총 8개에서 4개를 골라내게 되고 다시 x2는 그 중에서 다시 2개를 골라내게 되고 x1은 최종적으로 2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그런 형태로 출력값을 끌어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101이기 때문에 5번째죠. 즉 요 값이 출력되는 것이죠. FPGA 경우에도 뒤에서 설명할 순차 에러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LUT 뒤에 플립플랍을 선택적으로 달아줄 수 있도록, 즉 프로그램에 의해서 달아주거나 또는 끊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배울 순차 에러까지 FPGA를 가지고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PGA에 우리가 원하는 함수가 어떻게 프로그램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들은 우리가 그 원하는 함수를 구현하고자 할 때 직접 일일이 하나씩 프로그램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프로그램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대부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꼭 알아야 이런 칩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동작을 여러분이 이해함으로써 좀 더 그런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FPGA에서 어떤 함수 하나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그것이 어떻게 그런 함수를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F1 함수를 이와 같이 000이라는 값을 LUT에 집어넣음으로써 구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F2 함수도 0100이라는 값을 LUT에 집어넣음으로써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함수를 오화시키죠. 오화의 트루스테이블은 0111이죠. 그래서 오화시켜서 최종적인 함수 F값을 이와 같이 출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LUT나 이 LUT를 연결하는 인터커넥트들을 프로그램해서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